IT로 넘어가서 이수페타시스. 네, 야, 제목이 멋있네요. 네, 오타니보다는 이수페타시스 로봇 야, 지형입니다. 아니, 오타니보다는 이수페타시스? 네, 얼마나 좋길래요? 오타니보다 네. 비교를 해놨네요. 제가 기업 분석 리포트는 처음으로 갖고 왔는데 조금 유도 전망이 보여서 한번 챙겨 갖고 와봤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2.3조 원 정도의 종가는 37,5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포워드 PER은 26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 말씀드리면 이스페타시스는 7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89년부터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95년도 11월에 이술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동사는 네트워크용 MLB와 데이터 센터용 MLB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이 구글 그리고 메타, 인텔, 엔비디아 등 다수의 인터넷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구글양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MLB가 뭐냐라고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오른쪽 위에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 구조가 가장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코어스라는 건데 이 맨 아래쪽에 그 초록색 걸로 빨리고 있는 보조기판이라고 써져 있는 게 MLB입니다. 이게 이제 메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기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군요.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다층 MLB와 RF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생산 시설에서는 각각 단남기 프로토타입과 중다층 PCB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쪽으로 바로 24년도 AI 서버 업황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IT 기업 AI 활동 증가로 23년도 글로벌 AI 서버 출하량은 118만 대 수준으로 파악되며 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150만 대 수준의 출하량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1월 메타는 24년도 말까지 회사 컴퓨팅 인프라에 35만 개의 H100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3년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엔비디아의 H100을 15만 대씩 주문할 것으로 밝혔고 이와 더불어 구글, 아마존, 오라클도 각각 5만 대씩 주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쪽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24년도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전년 대비 217% 증가한 47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특히 생산용 AI 관련 고객사 활동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분기별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30에서 4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 2분기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3년도 3분기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18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3년도 연간 데이터 센터향 매출액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텔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A향 23년도 매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55억 달러 기록했는데 이는 서버 교체 주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전방 고객들의 전용 서버가 아닌 AI 서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개요하고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커가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동사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가 뭐냐를 두 가지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기대되는 캐파 증설 효과입니다. 동사는 22년도 사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올해 6월달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AI 서버 수요 확대에 따른 AI 가속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동사는 사공장 완공 시점을 기존 대비 6개월가량 앞당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번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서 월간 캐파는 아래 도표 10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15,000m제곱에서 약 46.7% 증가한 22,000m제곱 규모의 MLB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증설을 통해서 주요 고객사향 AI 가속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정이며 24년도 AI 가속기 매출액 비중은 전년 대비 약 8%포인트 증가한 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최대 3,200억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가속기 쪽이 ASP가 한 6%, ASP가 더 높은데 이 AI 가속기의 매출 비중 확대로 전체 제품 ASP 동안 6%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증송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올해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3%, 그리고 109% 증가한 2,200억 원, 그리고 274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구글의 6세대 제품,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모델이 24년도 상반기 중으로 출시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알파벳과 AI 가속기 모델 견적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AI 가속기 고객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MLB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증설 스케줄에 따라서 주가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5공장 증설을 기대하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면은 기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MLB가 아니라 PCB 같은 업체들은 심텍 같은 경우에 5배 정도 받고 FCPGA를 하고 있는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은 10배에서 15배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네. 이스페타시스는 아무리 AI로 인한 매출 성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덕전자나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회사들이 안 하고 있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멀티플 35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페타시스를 뭐 30배 정도 준다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높은 PER이고 지금 25배이기 때문에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준다고 하면은 그 증설 스케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공장 증설 스케줄이 얘기가 조금 돌면은 또 주가 상승하고 막 그런 느낌이랑 조금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지금 PER이나 PBR 트레일링으로 네. 현재까지 나온 실적으로만 봐서는 PER도 38배, 네. PBR도 9배, 그리고 이제 포워드로 보면 26배, 6.5배, 요렇게까지 떨어지는데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 이스페타시스가 하는 MLB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가 그 부분인데 네.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전자나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SML의 적정 PER이 30배에서 35배 정도면은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페타시스가 ASML만큼의 어떤 강력한 독점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에서는 조금 비싸 보인다. 다만 주가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거는 5공장 증설 스케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주임님이 보시기에는 적정 PER은 한 어느 정도 레벨로 보는 게 딱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20배에서 25배 정도 그냥 주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익 스케줄 YOY 크로스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 쪽으로 지금 중국에서 AI 가속기 MLB 쪽으로 나가는 그 기판 자체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를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은 충분히 해도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YOY 크로스를 조금 시장에서 부여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네트워크용 MLB 점진적 회복세 진입입니다. 네트워크용 MLB는 30층 이상의 초고다층 MLB이며 서브용 MLB보다 더 많은 공정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23년에는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네트워크향 장비 수준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2,122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글로벌 IT 업체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에 데이터 처리 속도에 대한 수요는 물론 고대역폭과 고속 이더넷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버 범용 서버 교체 수요 둔으로 이 400기가 스위치 수요의 증가율이 다소 저조했지만 IT 기업들의 AI 활동을 대응하기 위해 400기가 스위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 업체인 아리스타의 23년도 400기가 스위치 고객은 약 800곳으로 전년 대비 200곳 증가했는데 하지만 AI 활동 확대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 영향으로 비교적 빠르게 800GB 이더넷
정도의 전환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400기가 이더넷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요 고객사들은 800기가 이더넷 칩제품 출시 및 양산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 800기가로의 전환을 시도 중이라고 현재 밝히고 있고, 동사는 현재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800GB 이더넷 제품을 이미 수주한 바 있어서 이에 따른 양산 계획 또한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네트워크형 제품의 물량 회복은 물론 향후 마진 개선 및 수주 물량 확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형 제품 수주 밑에 쪽 봐주시면은 주로 그 제품 나가는 게 뭐 시스코라든지 아니면 노키아 이쪽인데, 그쪽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스페타시스한테 간접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래 이더넷 스위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써놨는데, 그냥 유선 랜을 통해서 이쪽 컴퓨터, 저쪽 컴퓨터 이 정보 교환을 해주는 중간 역할, 허브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용 MLB 쪽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제품 전체별로 매출 비중이나 이렇게 보니까 AI 쪽이 원래는 22년도만 하더라도 크게 비중이 많지 않았었네요. 네, 왼쪽에 그 23년도 MLB 내 어플리케이션 비중 봐주시면은 AI 가속기가 한 30% 정도 수준이었고, 네. 유선 통신잡이 이 네트워크도 한 38% 정도 됐는데, 이 가속기 쪽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유선 통신 장비는 올해 한 30%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실적 전망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IT 기업들의 AI 활동 증가에 따른 AI 서버 출하 확대 영향으로 구부가 제품이 24층 이상의 AI 가속기 출하 확대가 기대되며, 이와 더불어 400GB 이더넷 중심의 네트워크향 물량 회복과 고성능 800GB 이더넷 제품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작년도 부진했던 네트워크향 제품에서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24년도 전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0%, 50% 증가한 8,100억 원, 영업이익은 974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다층 MLB를 생산하는 페타시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7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사공장 증설 효과는 완공 예정 시기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네.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가가 얼마나 되죠? 현재 주가는 한 37,000원 언저리다, 그죠? 네, 37,100원 이렇게 하고 있고, 한번 찾아봐 주실 동안요. 58,000원 목표가 제시됩니다. 58,000원이에요? 네. 어휴. 뭐 여기서부터 21,000원이나 더 올라가야 되니까 거의 한 70% 네.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표 오른쪽에 보니까 25년도 실적 테이블로 PER 15.6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지 25년 기준이고. 그래서 25년도 예상 순이익에 멀티플 25배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우리가 AI 또 특히나 엔비디아 쪽 공부를 뭐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GTC에서 공개했었던 차세대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기존의 그 호프 방식의 그 이 GPU를 크기가 훨씬 더 커지더라고. 네, 네. 그 뭐 두 개를 이어붙인다고 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판 자체가 계속 커지고 네, 기판에 대한 Q도 네, 높아지고 네. 어쨌든 그 매출 자체가 그 고성장하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거기서 아까 네트워크 장비에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네, 그런 제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도 이 기판 관련된 거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 스페타 쪽으로 조금 더 수주가 몰릴 수 있다. 네. 예, 요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컨센에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포드 PER 한 26배인데, 요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배에서 25배 네, 이 정도면 언제든지 매수 영역이라고 보면, 네,
이익이 더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매출이나 이익이. 근데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제 생각에 25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16배, 17배입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줬을 때 20배라고 주면은 지금 네. 업사이드가 한 20%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향후 오공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공장에 네. 대한 발표는 아직 안 한 거죠. 네,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중국 쪽에서 지금 납품하는 MLB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걸 이스페타시스가 오히려 들어가고 있고 MS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오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오공장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실적을 땡겨와서 조금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이 매출은 이미 지금 이번에 6월 달에 가동된다고 하는 사공장에서 네, 나오는 물량을 다 네. 감안을 해준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공장 얘기 말씀 안 하셨으면 네. 그 수요가 있으면 무한대로 계속 네, 늘어날 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캐파, 네, 캐파가 지금 안 됩니다. 캐파가 풀 캐파로 지금 네. 돌아가고 있군요. 네. 중요한 부분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저희가 오늘은 커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